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정년기에 든 30대 여자입니다. 결혼은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볼 만한 인생의 가장 큰 대사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상상 속의 일이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가난하게 자라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은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자라고 사춘기 때에도 자신만의 공간은 사치였을 정도였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다 쓰러져가는 집안 꼴이 바로 우리 집의 모습이었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얼른 돈을 벌어서 집안의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이 먼저였어요. 오로지 장학금을 받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일을 하는 것도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열심히 도전하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보니 항상 잠이 부족한 건 당연지사였고요. 남들은 보기 좋다고 열심히 산다고 칭찬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 어린 시절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저도 어린 여자아이였으니까요. 남들 다 놀러 가는데 저만 남아서 일하는 것도 싫었고 유행한다는 화장품이나 옷도 사서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주는 칭찬도 그저 말뿐이라는 걸 너무 이른 나이에 알고 말았네요. 아직 해맑고 싶은 10대 시절에 벌써 어른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속에는 팍팍한 신경질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10대와 20대를 살아냈고 30대 때에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았어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밤까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전에 오랫동안 일했던 호프집에서 여자 사장님이 저를 잘 봐주셔서 주말만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은 끈기가 없어서 조금만 잔소리해도 그냥 연락도 안 하고 그만둬 버리더라고. 그래서 알바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야. 그래서 말인데 영진이가 주말만이라도 알바 좀 해주면 안 될까? 혹시 직장 때문에 힘들면 안 된다고 말해도 돼. 부담 갖지 말고. 아니요 사장님. 저야 써주신다면 감사할 따름이죠. 알바 구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나이 때문에 알바도 못 구하는데 저는 바로 할 수 있어요 사장님. 이렇게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낸 사장님의 편의 덕분에 주말 알바까지 하게 되었어요. 직장 다니며 알바까지 하니 몸은 고되어도 돈은 넉넉해져서 가족들과 함께 한 달에 한두 번은 외식 정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은 이게 어디냐며 마냥 행복하기만 했죠. 삶에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니 제 얼굴에도 변화가 생겼는지 사람들이 제가 다르게 보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남자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먹고 사느라 바쁜 저에게 연애는 언감생신이었고 당연히 차갑게 내치기 바빴는데요. 이 남자는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곁에 맴돌면서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더라고요. 아직 제 주제에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녹는 걸 느끼게 됐어요. 특히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었을 때면 슬며시 다가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위로해주며 저를 다독여주는 착한 마음씨에 저도 모르게 기대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제 평온한 삶에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한 사람 끼어들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제가 알바하고 있는 호프집의 60대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직원인 제게 야야거리는 건 물론이고 술에 취하면 제게 술집 여자니 술 한 잔 따라보라며 끌어당기고 막말까지 서슴없이 했죠. 그럴 때마다 노련한 사장님이 오셔서 저를 떼어내곤 했지만 저희 사장님도 난감했던 게 이 남자가 상가 주인이기도 했고 단골에 올 때마다 돈도 많이 쓰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행여나 밉보였다간 가게 빼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사장님도 쉽게 뭐라고 하지 못하시는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걱정하는 사장님에게 사장님 걱정 마세요. 그분 오실 때마다 제가 융통성 있게 잘 피해 다닐게요. 라며 사장님을 안심시켰는데
어느 날부터 그 남자 손님이 혹을 하나 더 달고 오기 시작했죠. 애인이라며 여자 손님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 손님도 무척이나 몰상식하게 갑질을 하더라고요. 만나도 꼭 똑같은 사람끼리 만난다고 둘이 가게에 와선 비슷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 여자 손님 더했음 더했지 덜하진 않게 무식한 행동을 이어나갔어요. 한 번은 그 여자 때문에 경찰을 부르는 일이 생겼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술에 취해 그 아저씨랑 불순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곳이 옛날에 지어진 호프집이라 자리마다 칸막이가 높이 쳐져 있는데 구석자리에서 그 짓거리를 하다 저한테 들키게 된 거죠. 둘 다 밑에까지 다 까고 있는데 전 그걸 보자마자 지금 공공장소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세요? 나이 먹고 뭐 하시는 거냐고요. 이럴 거면 방을 잡으세요. 라고 소리를 치니 그 아줌마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쫙소리가 날 정도로 제 뺨을 내리치며 술집 연주제 이런 것도 이해 못해? 이런 데서 일하는 네가 더하면 더했지. 어디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말을 이따위로 해? 저기요, 지금 저한테 손 올리신 거예요? 안 되겠네. 경찰 불러야겠네요. 그리고 말 조심해요. 그러는 당신은 남의 남자랑 불륜하는 주제에 부끄럽지도 않아? 라며 핸드폰으로 경찰을 불렀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주방에선 사장님까지 나오셔서 그 꼴을 보고는 그 남자 손님에게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사장님. 2번 다시 저희 가게 오지 마세요. 사장님이 가게 빼라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지만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지금 이게 뭐예요? 결국 안 나간다고 버티던 그 아줌마와 남자 손님은 경찰이 와서야 나갔고 더 이상 가게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제가 뺨 맞은 것까지 배상을 물어버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장님에게 제 뺨 한 대에 저 사람들 2번 다시 안 보는 걸로 족할래요. 라며 말았어요. 매번 주말마다 이 2 사람들을 볼 생각에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출근을 하곤 했는데 이제야 좀 신경 안 쓰고 알바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기분이 좋았던 건 제 곁에 맴돌던 그 남자가 저와 사귀자고 구애를 했어요. 무릎까지 꿇으며 반지를 주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웃으며 손을 내미니까 그 사람도 얼굴이 환하게 웃음꽃이 피는데 그때는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실실 웃고 다니는지 잘 몰랐는데 해보니까 알 정도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기분이었어요. 항상 일에만 치여 살고 먹고 사는 걱정만 하다 보니까 30살이 넘도록 연애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남자와 손도 잡고 데이트도 하니까 가슴이 엄청 두근거리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이 점점 더 좋아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과 함께할 미래까지 그리게 되었죠. 남자친구 역시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슬며시 제 손을 잡고 운을 띄우더라고요. 우리 나중에 어떤 집에서 살까? 아이는 낳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영원히 함께 있을 텐데 그 정도 미래는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 나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아니었어?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만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결혼이 남자친구 입에서 나오는 걸 직접 들으니까 갑자기 현실로 들이닥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평생 결혼 같은 건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느낌이더라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제 인생도 나쁘지 않게 잘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항상 저만을 위해 모든 걸 양보하고 위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핑크빛 미래를 그린다고 해도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그의 프로포즈에도 저는 냉담하리만큼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혼을 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는데요. 게다가 인생 처음으로 하는 결혼식이다 보니 맨 땅에 헤딩하듯이 부딪히면서 정보를 모아야 했어요. 없는 살림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혼수를 장만하고 예단과 예물까지 맞추고 그 외 기타 비용까지 머리가 아플 정도였죠. 사실 남자친구에게도 제 이런 사정을 말하면서 조금 간소하게 준비하면 어떠냐고 했지만 결혼은 어른들 사정도 들어봐야 한다고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두 가정이 합치는 대소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제 제안을 거절당하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남자친구도 이런 제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 어른들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당당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거절을 했는데요. 나중에 혼자서 준비하면서 조금 후회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긴 했지만 미래를 위해선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기울어진 위치에서 도움을 받다 보면 나중에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도 도움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준비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 전전긍긍하며 지낸 끝에 드디어 상견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집안까지 만나는 첫날인데 좋은 옷이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옷장을 열어보니 전부 낡은 옷들밖에 없어서 전 큰맘 먹고 백화점에서 50만 원짜리 원피스를 하나 샀어요. 평생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옷을 사본 적이 없어 덜덜 떨면서 결제를 하고 버스를 탔어요. 쇼핑백을 안듯이 들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하필이면 제가 일하면서 만난 그 호프집 진상 아줌마를 만나게 된 겁니다. 평일이었는데 어디서 또 술을 마셨는지 진탕 취해 버스에 오르더라고요. 퇴근 시간은 지났지만 사람들은 많은 버스 내부였기에 두 자리에 앉은 제 옆으로 슬슬 오더라고요. 저는 그 아줌마를 먼저 봤기에 저 사람이 부디 내 근처에 오지 않길 바라고 있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그 아줌마는 비틀거리면서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절 보곤 야, 술집년, 넌 손님 보고도 가만히 있냐? 인사도 안 해? 이러니 그런 학급밀이나 하고 있는 거지. 아이고, 이건 또 뭐야? 뭔데 무슨 쇼핑백을 이렇게 신주단지 않듯 가지고 있어? 입을 열 때마다 술 냄새를 팍팍 풍기며 제게 시비를 거는데 괜히 이 아줌마에게 대꾸라도 하면 괜한 불똥이 튈까봐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다음 정류장에서 그냥 내려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저 그 아줌마가 뭐라고 하든 들은 척도 안 하고 쇼핑백을 무릎 위에 올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애인이랑 헤어지고 잘 다니던 그 술집도 못 가게 된 거 아니야. 니까짓 게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나한테 그따위 짓을 했어? 하며 제가 안고 있던 쇼핑백을 막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돈도 없는 게 어디서 쇼핑하고 왔나 보지? 이런 거 살 돈은 벌긴 하겠네. 너 술집에서 일하니까. 이 아줌마는 끊임없이 저에게 시비를 걸었고 대꾸도 안 하고 있는 제 모습에 더 열이 받았는지 자기 혼자 더 길길이 난리를 치는데 저는 다음 정류장에 얼마 뒤면 도착을 해 배를 누르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어깨를 움켜잡으며 도로 앉혔고 니까짓 게 뭐라고 나를 무시해? 대답도 안 해? 이거 놓으세요. 그 나이 먹도록 왜 그러고 사세요. 술 마셨으면 조용히 가던 길 가세요. 혼자 주접 떨지 말고 라고 했고 바로 그때 버스가 흔들리면서 그 아줌마가 제 몸을 잡았고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제 쇼핑백에 오버히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자리를 피하지도 못했고 제가 들고 있던 쇼핑백 안엔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게 엉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아줌마는 되려 당당하게 이렇게 말 대꾸하는 것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니까. 아우 개운해 죽겠네. 뭐라고요? 아줌마 제정신이세요? 이거 안 보이세요?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도 그 아줌마에게 다들 한 소리씩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 야, 이 사람들아, 술 먹었으면 오바이트 좀 할 수도 있지. 당신네들은 안 그래? 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저는 그 아줌마를 붙잡고 연락처나 달라고 했어요. 세탁비랑 손해배상 청구한다고요. 그러니 그 아줌마 하는 말이 원래 만취자는 벌도 안 받는 거 모르냐며 나 취해서 기억 하나도 안 날걸? 이라며 팔짱을 끼며 여유를 부리는데 그 아줌마의 핸드폰을 억지로 뺏으려고 하니
앞문으로 도망을 치듯 내려버렸고 저는 결국 버스 안에 치우고 나서야 내릴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본 옷의 상태는 처참했고 냄새는 물론이고 잔뜩 젖어 엉망이 되어버린 옷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군들 호프집에서 알바하며 이런 대우를 받고 싶어 하겠나요? 어쩌다 알게 된 손님이 지금 그야말로 악연 중 최악의 악연이었고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이유도 없었을 텐데 너무 억울하기만 하더라고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옷은 세탁소에도 퇴짜를 당했고 매장에서도 AS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니 손해배상은 둘째치고 당장 있을 상견례가 너무 걱정이었습니다. 남자친구를 통해 들은 시어머니는 교육청 공무원이신데 격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어느 정도 격을 갖춰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예비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거액을 쓰며 옷을 산 건데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되어버려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당장 당일로 다가와서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옷 중 가장 깨끗해 보이는 것으로 입어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자꾸만 망가진 옷이 생각나는 탓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 시부모님 될 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고요. 옆에서 엄마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라고 나중에 그 옆편에 만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하였지만 속상하기만 했어요. 그 일만 아니었어도 예쁜 옷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설 수 있었을 테니까요. 속상한 마음으로 나간 상견례 자리엔 남자친구만 미리 와서 앉아 있었고 예비 시부모님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긴장한 탓에 화장실에 좀 다녀온다고 했고 화장실에 갔다 오니 예비 시부모님이 오셨는지 룸 안은 시끌시끌했어요. 그리고 죄송하다며 방에 들어가 시부모님 되실 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앉아있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곤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제 눈앞에서 앉아있던 분은 다름 아닌 저를 못살게 굴며 오바이트까지 했던 그 아줌마였거든요. 당연히 그 아줌마도 절 보더니 놀란 얼굴을 감추지 못했고 여우처럼 처음 보는 척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는데 어머,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궁금했는데 말로만 들었던 것보다 참하고 예쁘게 생겼네요. 저는 이 뻔뻔한 아줌마의 태도에 그동안 제가 겪었던 것들과 제가 봤던 것들에 대해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저도 이 아줌마의 애간정을 좀 태워볼까 모르는 척하며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며 눈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하다 점점 양가의 의견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니 이내 그 아줌마는 저희 가족을 향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색을 갖춰야지요. 그래야 체면도 세우고 우리 집은 공무원 집안이라 손님들도 많이 와요. 그리고 실속만 챙기려고 하면 사람들이 흉봐요. 없는 집안인 게 다 티가 나는데. 이 말에 가난한 저희 집안을 돌려가며 까기 시작했고 절 향해 그리고 세아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이제 우리 집안의 얼굴이 되고 대표가 되는 거니까 깨끗하게 행동하렴 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그만 발끈하고 말았고 체면이고 뭐고 얘기할 건 하고 끝을 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신 분이 주말마다 술 먹고 외간 남자랑 술집에서 그딴 짓을 해요? 이 집에선 그런 행동이 집안을 대표하는 일인가 봐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고 민폐짓 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쟤 뭐라고 하는 거니? 아줌마, 저희 구면이잖아요. 그저께 술 취해서 버스 타고 저한테 시비 걸고 토하고 도망까지 갔잖아요. 그것만 있었어요? 강 사장이라고 하는 아저씨랑 애인까지 하셨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라고 하니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아버지는 새빨개진 얼굴을 하고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는데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은 채 저를 노려보고 계셨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지금 사람을 모함하고 있는 거라며 증거 있냐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비슷한 사람 보고 와서 나한테 뒤집어 쓰는 거야? 세훈아, 아무래도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구나. 어디서 저런 피해망상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버릇없이 어른들 모셔놓은 자리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쟤? 그러니 남자친구도 상당히 당황을 하며 자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왜 그래? 사실 남자친구한테는 호프집에서 일하면서 힘든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이런 얘기는 남자친구도 처음 듣는 거였죠. 저희 엄마는 당연히 제가 딸이니 제 편을 들며 이봐요. 나도 이 결혼 안 시킵니다. 내 딸이 당신한테 그동안 얼마나 당했는지 알아?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아주 당신 머리카락을 죄다 뜯어놓고 싶어. 라고 하셨고 저를 끌고 나와 가자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두고 봐. 내가 오늘 저녁에 기가 막힌 동영상 하나 보내줄 테니까 라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솔직히 저는 남자친구가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바로 본인 엄마 편을 들으니 여태껏 제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말들은 다 거짓이었구나 싶었어요. 사실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을 사랑했던 저의 과거가 너무 화가 났어요. 남자친구는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슨 동영상? 됐고 엄마한테 사과해. 얼른! 이라며 다그치는데 저도 소리를 지르며 니네 엄마가 강 사장이랑 둘이 호프집에서 불륜하는 거 그 동영상 보낸다고 라고 하니 그 아줌마는 그런 거 없다며 손사래를 절레절레 치며 저보고 미쳤다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나와 호프집 사장님한테 그날 CCTV 영상이 있냐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줌마가 뒤따라 나와 저를 끌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더니 이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영상 그거 안 보내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네가 한 번만 미친 여자 노릇해주면 안 되겠니? 아이 그동안 미안하다 미안해.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저한테 했던 모든 짓들 이렇게 무릎 꿇고 빈다고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아줌마는 나한테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아줌마 돈으로 해결 안 되게 망가뜨려 놓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아줌마 남편이랑 아들도 아줌마가 어떤 여자인지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겠죠. 개뿔 집안의 얼굴? 공무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내가 저번에 너 뺨 때린 거랑 옷 더럽힌 거 그거 배로 보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자. 응? 그게 제일 깔끔하잖아. 아줌마, 내가 무슨 거지예요? 그깟 돈 안 받고 아줌마 인생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예요. 라며 사악하게 웃고 나왔어요. 절 따라 나오는 아줌마를 저희 엄마가 가로막아 내 딸한테 떨어지라고 하셨고 저는 그대로 호프집으로 가서 사장님한테 CCTV 자료 영상 받았고 사장님 또한 그 여자 아주 엿을 먹이라고 큰소리 치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 영상을 남자친구에게 보냈고 이러고도 내가 미친 여자냐며 네 엄마한테 똑바로 살으라고 하라고 했네요. 근데 남자친구도 어이가 없는 게 자기는 이 영상 아버지한테 절대로 안 보여줄 거고 되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며 사람의 약점 가지고 치사하게 이딴 짓을 하냐며 결혼 안 하길 천만다행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 저도 남자친구에게 마지막까지 남은 정이 다 털리고 말았네요. 아무리 자기 엄마가 좋다고 해도 공정함을 잃은 모습에 결혼하면 이것보다 더 심했을 텐데 하늘이 도와 파혼을 하게 되었죠. 저희 엄마 또한 파혼한 거 절대 후회하지 말라며 우리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자존감까지 놓고 살면 안 된다고 하셨고 앞으로도 부당한 일 당하면 참지 말고 다 맞서자고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는 엄마의 응원에 왈칵 눈물이 났어요.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 제가 사는 게 제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 느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희는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억만장자 못지않게 여유롭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맞춰 무례하게 살기보다는 제 자신의 기준에 맞게끔 사는 인생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주말마다 호프집에 나가 알바를 하고 있고 예전보다 훨씬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이제야 비로소 사람 사는 것 같고 즐겁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인생만 생각하시면서 자유로운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